중학교 1학년 능률김 5과 본문입니다. 우리는 1과부터 4과까지 문법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를 가지고 이름을 붙인 것이 품사라고 했었죠. 품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중학교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8가지 기본 품사를 반드시 이해하고 정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8가지 품사 중에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가 있었고, 명사를 대신해 쓰는 대명사가 있었죠. 그리고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와 부사가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품사 동사가 있었고, 명사 앞에 쓰는 전치사가 있었죠. 그리고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있었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쓰는 감탄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를 보면 그 단어가 어떤 품사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품사 문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동사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다, 그죠? 비동사가 있고 일반 동사가 있고 그 동사를 가지고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동사의 모양을 바꾸기만 하면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죠. 미래 시간을 표현하거나 또는 동사의 의미를 더해주거나 또 동사의 문법적인 기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조동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 앞에 조동사를 붙이기만 하면 미래 시간도 나타낼 수 있고 동사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조동사였습니다. 그리고 동사 문법을 배우고 난 이후에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왔지만 완전한 동사는 아닌 이런 것을 우리가 준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동사는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라고 해서 정형동사라고 불렀고, 이런 준동사는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정형동사라고 불렀습니다. 비정형동사 또는 준동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고 또 동명사도 함께 다뤄봤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2학년이 되면 분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 원형의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동명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사는 2가지 모양이 있는데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현재 분사라는 것이 있고 동사에다가 ed를 붙인 과거 분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규칙 변화할 때는 다른 모양이 별도로 또 있죠. 특히 부정사 중에서 앞에 to가 붙어 있는 이런 부정사를 투부정사라고 불렀고, 이런 준동사들은 문장 속에서 동사 이외의 다른 품사의 속성을 함께 가진다라고 했었는데 그 중에서 투부정사는 명사의 속성을 가지기도 하고 형용사의 속성을 가지기도 하고 또 부사의 속성을 가지기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과 본문에서는 이 투부정사가 문장 속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문장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으로 굵직굵직한 덩어리를 묶어서 바라보는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말 그대로 문장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부품, 핵심적인 덩어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보통 문장이 첫머리에 나와서 행위자를 얘기하는 은는 이가 정도로 해석되는 주어가 있었고, 주어 바로 다음에 동사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있었죠. 또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었고, 또 이런 주어나 목적어에 대해서 정보를 보충해주면서 문장을 완성시켜주는 보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modifier, 수식어라는 것도 있었죠. 이거 말고 접속어라는 것도 있고 독립성분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이것을 품사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문장 성분의 관점으로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법을 계속 배워나갈 건데 결국은 이 품사 문법과 문장 성분이라는 문법이 더 심화되고 확장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 5가 본문 속에 여러분들은 다시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이는 것을 다뤘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결국 부정사의 문법이 확장된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대명사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대명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또 it 같은 비인칭 대명사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거 저거 하는 지시 대명사라는 것도 있고 또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부정 대명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대명사의 한 종류로 제귀 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귀 대명사도 대명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 품사 문법을 확장하고 심화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문법 내용들을 잘 숙지하기만 하면 앞으로 2학년, 3학년 때 새로 배우는 내용들이 전혀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기본 개념을 잡고 오늘 본문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From the self-portrait to the selfie. 제목이죠. from 이라는 전치사와 to라는 전치사가 보이네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portrait 이라고 하면 초상화를 뜻하죠.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것을 초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self가 붙었으니까 자기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는 거.
셀피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스스로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거, 이것을 셀피라고 하죠.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는 셀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영어 사전에 없었던 단어인데 핸드폰이 나오고 기술이 발달하고 또 문화가 바뀌면서 새롭게 생겨난 신조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일상생활에 들어온 단어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브이로그만 하더라도 비디오와 블로그가 합쳐진 말인데 영상으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것을 브이로그라고 하죠. unfriend라는 말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같은 것에서 친구관계를 끊는 것을 unfriend라고 하는데 원래는 없었던 단어인데 새롭게 신조어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거 말고도 라이브 스트림이다, 팟캐스트다, 메타버스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단어가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없던 단어가 새롭게 생겨나서 신조어가 되기도 합니다. 언어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합니다. Today, people enjoy taking selfies. 오늘날 사람들은 즐깁니다. 셀피 찍는 것을 즐깁니다. 오늘날 이런 말들이 품사로는 부사이죠. 그리고 보통 이런 부사가 문장의 첫머리에 나오고 이렇게 콤마까지 찍혀 있을 때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그런 부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사를 문장부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굳이 문장부사라는 말은 몰라도 부사라는 정도는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enjoy라고 하는 것이 동사인데 동사 바로 뒤에 taking이라는 단어의 정체를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taking은 take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모양인데 이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것이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2과에서 우리는 동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죠. 이때 taking은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도 역시 준동사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동사와 명사의 속성을 함께 가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셀피를 찍는 것 명사처럼 해석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동명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4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to 부정사도 명사처럼 쓰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taking을 to take라고 바꾸면 안 되나요? 라고 아주 똘똘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지만 정답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enjoy라는 동사 때문입니다. 자, 이 문장을 우리 문장 성분의 관점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people은 문장의 첫머리에 나와서 행위자를 얘기하는 주어입니다. 그리고 enjoy라고 하는 것은 품사로 동사이니까 우리 문장 성분으로는 서술어입니다. 그리고 셀피 찍는 것을 이라고 하는 을 부분이 목적어이죠. 지금 여기에 있는 taking은 그래서 목적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쓸지 아니면 투부정사를 쓸지 이것을 동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명사처럼 해석되는 덩어리를 하더라도 이것을 투부정사로 쓸지 아니면 동명사로 쓸지는 앞에 있는 동사에 달려 있습니다. enjoy라고 하는 동사는 뭐뭐를 즐기다 라는 뜻이라서 당연히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데 그때 그 목적어 자리에는 동명사만 올 수 있는 동사입니다. 투부정사를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고 어떤 동사 다음에 ing 동명사를 쓰는지는 결국 동사가 결정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지 아니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지 나올 때마다 설명하겠습니다. We can capture special moments with them. 우리는 캡처할 수 있습니다. 캡처한다 라는 얘기는 붙잡다, 포획하다, 사로잡다, 포착하다 뭐 이런 등등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워낙 많이 쓰여서 캡처하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주 쓰이는 말이죠. 일단은 포착하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순간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with them 이라고 할 때 them이 가리키는 것을 찾아야지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서 them은 바로 앞에 있는 셀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 셀피들을 가지고서 특별한 순간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셀카를 열심히 찍어 놓으면 소중한 추억들이 되죠. 자, 이 문장 속에 can이라고 하는 말이 보이네요. can은 동사가 아니죠. 동사는 capture이고 동사 앞에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이것을 조동사라고 하죠. 지난 4과에서 우리는 조동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오늘은 조동사 can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동사 can도 역시 조동사 중에 하나이니까 동사를 도와주는 거겠죠. 동사에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지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능력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능력이라고 하면 뭐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이겠죠. 또 두 번째로 가능성의 뜻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가능성도 우리말로는 뭐뭐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비슷한데요. 근데 능력과 가능성은 약간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I can swim 이라고 하게 되면 나는 수영을 할 수 있다 인데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반면 오늘 날씨가 추운데 그렇게 옷을 제대로 입고 나가지 않으면 너는 감기에 걸릴 수 있다 라고 할 때 You can catch a cold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can 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에 걸릴 수 있다, 즉 감기에 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이 아니라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이겠죠. 우리말로는 비슷하지만 능력과 가능성은 다른 말입니다.
요청이나 부탁을 할 때도 can을 씁니다.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라고 하면 내가 당신과 사진을 좀 찍어도 될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요청하고 부탁할 때 그때도 can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허락이나 금지를 나타낼 때도 can을 씁니다. Can I go home? 이라고 하면 내가 집에 가도 됩니까? 라는 건데 내가 집에 가는 것이 허락되는지 집에 가도 되는지 그런 것을 물어볼 때 쓰는 말이 can인 거죠. 그러면 허락할 때 you can go home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거 말고도 다양한 can의 쓰임이 있는데 보통 중학교 문법에서는 1번, 2번 정도의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방금 이 문장 속에서의 can은 셀프를 가지고 특별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능력의 뜻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앞으로도 can을 만나게 될 때마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동사를 도와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Long ago, people captured their own image in a different way. 오래전에 사람들은 포착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In a different way.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지금처럼 누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셀카를 마음껏 찍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때가 있었죠? 그런 옛날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라는 얘기죠. long ago 라는 말도 역시 품사로는 부사입니다. 당연히 단어가 두 개 모여있으니까 부사 덩어리라고 하면 되겠죠? 문장 앞머리에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라는 말이 지나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동사의 모양을 과거 시제로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They painted pictures of themselves. 그들은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picture라는 말이 사진이란 뜻도 있고 그림이란 뜻도 있는데 옛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림을 그리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누구의 그림이냐면 자기 자신들의 그림, 이것을 그렸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 themselves가 등장했습니다. 먼저 이 문장의 주어인 they를 밝혀야죠. they는 앞문장에서 나왔던 사람들을 뜻하는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자기 이미지를 포착했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그림이냐면 자기 자신들의 그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themselves는 대명사 중에서도 이런 것을 재귀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한자말인데요. 이때 재귀라고 하는 말은 다시 돌아온다 라는 뜻입니다. 주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영향이 다시 그 주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대명사를 재귀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주어에게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이런 것이 재귀 대명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인칭 대명사는 다 재귀 대명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칭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1인칭이 있었고 2인칭이 있었고 3인칭이 있었죠. 그러면 각 인칭에 쓰이는 인칭 대명사마다 재귀 대명사가 다 있겠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쓴 것처럼 1인칭에서 I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의 재귀 대명사는 myself이고요. we라고 하는 복수의 인칭 대명사의 재귀 대명사는 ourselves입니다. 그리고 2인칭에서 단수인 you의 재귀 대명사는 yourself이고 2인칭 중에서도 복수의 you, 너희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재귀 대명사는 yourselves입니다. 그리고 3인칭 중에서 he의 재귀 대명사는 himself, she의 재귀 대명사는 herself, 그리고 it의 재귀 대명사는 itself, 그리고 복수형인 they의 재귀 대명사는 themselves입니다. 그럼 보는 것처럼 단수일 때는 self가 되고 복수일 때는 selves가 되죠. 철자 주의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이 문장에서 they라고 하는 3인칭 복수형의 재귀 대명사가 themselves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장 속에서 재귀 대명사를 찾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self가 붙어 있거나 selves가 붙어 있는 단어들이 다 재귀 대명사인 것이죠. 그런데 문장 속에서 재귀 대명사는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이것을 용법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재귀 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강조 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재귀 용법은 생략하면 안 되는 덩어리이고 반면 강조 용법은 생략해도 괜찮은 덩어리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재귀 대명사 중에서 재귀 용법으로 쓰인 것은 생략하면 안 되는 덩어리니까 그것 자체로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반면 강조 용법으로 쓰인 것은 없어져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을 말하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쓴 첫 번째 예문에서 I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enjoy가 이 문장의 동사인데 즐겼다 라고 하고 나서 누구를 즐겁게 만들어줬냐면 나 자신을 즐겁게 만들었다. 나 자신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주어인 I에게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이것은 재귀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재귀 대명사는 동사 enjoy의 목적어 자리에 있죠. 을이라고 하는 목적어는 생략하면 안 되는 문장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myself는 재귀 대명사 중에서도 재귀 용법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반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내가 했습니다.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I가 주어이고 did가 동사이고 그리고 그 동사의 목적어가 it인데요. 여기까지가 문장에 필요한 모든 성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my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가 초과되어 있는데 myself가 더해짐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직접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myself는 없어지더라도 문장을 이루는 데는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제기대명사가 강조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은 제기대명사를 보더라도 생략하면 안 되는 덩어리면 제기용법, 생략해도 되는 덩어리면 강조용법으로 구분을 하기도 한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용법을 구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주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영향이 다시 그 본인에게로 돌아올 때 그때 사용하는 특별한 대명사가 제기대명사이다. 그리고 그 제기대명사는 단수일 때는 self가 붙고 복수일 때는 selves가 붙는 모양이다. 라는 정도만 일단 기억합시다.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인칭 대명사는 소유격의 형태를 가진다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I 같은 경우는 my가 소유격이 되고 he 같은 경우는 his가 소유격이 됩니다.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라고 하는 뜻이죠. 제기대명사를 소유격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their own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들 자신의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myself를 가지고 제기대명사의 소유격을 만들려면 my own이 되는 것이고 ourselves를 가지고 소유격을 만들면 our own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소유격을 나타낼 수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몰라도 그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These pictures are self-portrait. 여기서 this라고 쓰지 않고 these라고 했으니까 복수형이죠. this는 단수형일 때 쓰는 것이고 these는 복수형일 때 쓰는 겁니다. 바로 뒤에 있는 명사가 picture에다가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으니까 this를 쓰면 안 되고 these라는 복수형을 써야죠. 그리고 주어가 복수이니까 비동사도 당연히 복수형인 a가 됐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초상화도 역시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죠. Selfies and self-portraits are similar. 셀피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초상화는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러면 and라고 하는 접속사는 왼쪽에 있는 셀피와 오른쪽에 있는 초상화를 연결해주고 있는 등위 접속사이겠죠. 두 가지 덩어리니까 복수라서 비동사도 역시 복수형인 a를 썼습니다. 두 가지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Both shows our image at a certain time. 그 두 가지는 보여줍니다. 우리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한 시간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서의 우리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both라고 하는 것은 앞문장에서 나왔던 셀피와 self-portrait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대명사이겠네요. 여기서 certain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한 시간에서의 우리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어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When we look at them, we can remember ourselves from that time. 우리가 그것들을 볼 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으로부터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속에서는 복습할 게 참 많네요. 먼저 첫머리에 있는 이 when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지난 3과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 when이 접속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접속사 중에서도 특히 we부터 them까지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절과 또 we부터 time까지 역시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라고 했었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가 아니라 종속 접속사라고 배웠습니다. 종속 접속사라는 얘기는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주절은 뒤쪽에 있는 이 절이 주절이고 이 접속사가 바로 붙어 있는 바로 뒤에 있는 절은 종속절입니다. 이렇게 주절에다가 종속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 그러면서 해석될 때는 뭐뭐뭐뭐 할 때 라고 해석되는 이런 접속사가 when이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종속절에 대명사 them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볼 때 라고 할 때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문장에서 나왔던 셀피와 초상화를 함께 얘기하는 거겠죠. 그 셀피를 바라볼 때 그리고 초상화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여기에도 역시 조동사 can이 등장했습니다. 이 can은 뒤에 있는 동사 remember를 도와주는 건데 어떤 의미를 더해주고 있죠? 여기서도 역시 능력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죠. 기억한다가 아니라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뒤에 보니까 ourselves라고 하는 제귀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귀대명사가 나온 이유를 판단해야죠. 주어가 we인데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고 하고 나서 우리 자신을 기억을 한다라고 해서 주어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귀대명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대로 이 제기대명사는 제기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강조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리는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되겠죠.
remember가 동사입니다. 기억하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는지 목적어가 꼭 있어야 되겠죠?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ourselves는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목적어는 함부로 생략할 수 없는 덩어리입니다. 생략할 수 없다는 얘기는 강조용법이 아니라 제귀용법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이것이 제귀대명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귀용법으로 쓰였다. 그래서 생략하면 안 되는 덩어리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더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카로 찍은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초상화를 보면 그 당시의 우리 자신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사소한 거긴 하지만 이 look이라는 동사가 우리가 보통 보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 보다라는 말이 아니라 눈을 이용해서 어떤 시선을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살짝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look the sky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늘로 시선을 향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에 특별히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주로 at 같은 것을 많이 씁니다. at을 쓰게 되면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한 지점을 향해서 눈을 돌린다, 시선을 향하게 한다. 그래서 look at the sky라고 해야지 하늘을 본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look 뒤에 at 말고도 다른 전치사가 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look in 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공간의 내부를 바라본다 또는 공간의 표면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또 look for 라고 쓰게 되면 이 for가 목적을 의미하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시선을 향하게 한다라는 말이니까 이것이 합쳐져서 뭐뭐를 찾다, 찾아서 뒤져보다, 찾아보다 라는 뜻이 된 것이고 또 look out 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바깥으로 라고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겁니다. 시선을 향하게 하는데 밖으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거니까 내다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또 around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 주변에 시선을 향하게 하는 거니까 주변을 둘러보다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look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시선을 향하게 하다이고 그래서 그 시선이 향하는 구체적인 방향이나 대상이나 목적이나 방식 같은 것을 언급하고 싶으면 바로 뒤에 전치사를 붙여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look이라는 동사를 보면 바로 뒤에 어떤 전치사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죠? They are like a diary. 그것들은 일기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them하고 같은 대상이죠. 초상화 그리고 우리가 셀카로 찍은 사진들 그것들은 마치 일기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like는 전치사이죠. 뭐뭐와 같은 그러면 주어 바로 뒤에 있는 이 비동사는 어떤 의미죠? 비동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하는 연결동사로서의 쓰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있다 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방금 임장 속에서는 그것들은 마치 일기와도 같습니다. 뭐뭐입니다 라는 이다의 뜻으로 쓰인 비동사이겠죠? We take selfies to remember happy moments. 우리는 셀피를 찍습니다.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셀카를 찍습니다. 자, 이 문장 속에 이번 단원의 또 두 번째 핵심 문법이 보입니다. 여기 이 자리를 눈여겨봐 주십시오. 이 문장의 주어는 we이고 take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셀카를 찍다, 스스로의 모습을 사진을 찍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동사 바로 뒤에 remember 라고 해서 동사 비슷하게 생긴 것이 또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동사가 아니죠. 동사는 이미 한번 나왔으니까 동사 바로 뒤에 동사가 다시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것을 준동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준동사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모양이 나온 것을 부정사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부정사 중에서도 앞에 to가 함께 붙어 있으면 이것을 to 부정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4과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 to 부정사는 문장 속에서 동사 이외의 다른 품사의 속성을 함께 가진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명사의 속성이기도 하고 또 형용사의 속성을 가지기도 하고 또 부사의 속성을 가지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어떤 품사의 성질을 가지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라고 하는 품사를 알면 이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이 문장을 해석할 때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 라고 해석을 했었죠. 그렇다면 명사처럼 쓰인 것은 아니죠. 그리고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방금 여기서는 명사를 꾸며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사의 속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사의 대표적인 특징은 생략해도 되죠. 그리고 자리를 바꿔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서 이 부사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생략이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판단해 볼까요? 여기에 to부터 moments까지 이 전체 덩어리를 생략을 해도 문제가 없죠? We take selfies만 가지고도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째로 자리를 옮겨서 문 뒤에 놓을 수도 있죠.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to 부정사는 부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은 이것이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이다. 그리고 준동사 중에서도 to 부정사이다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to 부정사를 봤으면 중학교 문법에서는 이것이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너무 비중 있게 너무 중요하게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명사의 속성을 가지는지 형용사나 부사의 속성을 가지는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형용사적 속성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난 4과에서 우리는 명사적인 속성을 공부했으니까 이번 단원에서는 특히 부사적인 속성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to 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건지는 어떻게 아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생략해도 되는 덩어리인지 또 자리를 바꿔도 되는 덩어리인지 일단 판단해 보면 좋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해석을 통해서 어지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to 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주로 해석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말로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뜻이죠. 또 두 번째로 결과로 해석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말로 결국 뭐뭐 하다 라고 이렇게 해석되면 이것이 결과입니다. 또 조건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뭐 한다면 이런 것이 조건이죠. 그리고 원인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 판단의 근거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뭐뭐 하다니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모양은 전부 to 부정사인데 이 to 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이는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또 그 다양한 경우들은 결국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장 속에 있는 to 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이것이 목적인지 결과인지 조건인지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죠. 처음부터 욕심 부릴 필요는 없고 다양한 문장을 보다 보면 또 다양한 부정사를 보겠죠. 그 부정사가 다양하게 쓰이는 경우들을 보다 보면 이것이 목적인지 조건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to 부정사가 명사적 성질을 가지는지 부사적 성질을 가지는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는 2학년 정도 되어서 공부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는 to 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특히 목적의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인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보면 되겠습니다. Selfies capture the expressions on our faces at those times. 셀피는 캡처합니다. 표정을 캡처합니다. 우리 얼굴에서의 표정이죠. 근데 그 표정이 언제적 표정이냐면 바로 그 당시, 그 시간들에 찍은 우리 자신의 표정들, 이것을 캡처해서 보여줍니다. 라는 말이겠죠. 여기 전치사 on은 주로 면을 나타낼 때 쓴다 라고 했었죠. 우리 얼굴 표정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니까 얼굴을 하나의 면으로 본 겁니다. We often look at selfies with our family and friends to bring back those joyful feelings. 우리는 종종 봅니다. 보는데 무엇을 바라보냐면 셀피를 봅니다. 역시 셀피를 봅니다. 구체적인 특정 대상을 얘기할 때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함께 넣었죠. 그런데 그 셀피가 누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냐면 우리 가족 그리고 친구.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이것을 바라봅니다. 하고 나서 여기에도 역시 to bring 이라고 하는 부정사가 나왔네요. 그 중에서도 특히 to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to 부정사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것이 명사의 성질을 가지는지 부사의 성질을 가지는지를 보면 되는데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라는 명사의 느낌이 전혀 없죠. 방금 여기에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부사처럼 쓰인 경우이네요. 그리고 그 부사 중에서도 목적으로 해석되는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bring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오다 라는 뜻인데 bring back 하면 다시 가져오다, 기억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즐거운 감정들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찍은 그 사진들, 셀카로 찍은 사진들을 봅니다. 방금 이 문장 속에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결국 꾸며주는 말들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셀카 사진들, 셀피라는 명사가 나와 있는데 그 사진은 사진인데 어떤 사진이냐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라고 해서 꾸며주는 덩어리가 됐죠. 그리고 그 사진을 보긴 보는데 왜 보냐면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기억을 되뇌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덩어리가 또 한 개의 꾸며주는 덩어리인 겁니다. 이렇게 문장을 굵직굵직한 큰 덩어리로 볼 수 있으면 아무리 긴 문장도 해석을 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Similarly, some painters made self-portrait to capture different times in their lives. 유사하게도, 비슷하게도, 역시 부사이죠? 부사 중에서 이렇게 문두에 나와 있고 콤마까지 찍혀 있으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부사라고 했습니다. 어떤 화가들은 만들었습니다. 초상화를 만들었습니다. 즉, 자화상을 그렸다라는 말이겠죠? 다른 시간들, 다른 시대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렸습니다. 자기들의 생애에서. 그러면 역시 이 문장 속에도 to capture라고 하는 덩어리가 눈에 띄네요. 역시 to 부정사이겠죠? 그리고 이 to 부정사 중에서도 부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to 부정사입니다. 그 부사적인 속성 중에서도 특히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죠? 자기들의 생애에서 다른 시간들을 포착하기 위해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0살 때도 한번 그리고 25살 때도 그리고 30살 때도 그리고 40살 때도 그리고 하면서 인생에서 각기 다른 시간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포착하려고 자화상을 다른 시기에 그렸다라는 말이겠죠. Rembrandt looked in the mirror and painted himself many times. 대표적인 예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이 화가는 봤습니다. 전치사를 in을 썼네요. In the mirror라고 했으니까 거울 속을 들여다본 겁니다. 그리고 그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렸습니다. 여러 차례, 수차례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등위 접속사 and는 앞에 있는 look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과 paint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 이 두 개를 연결해주고 있는 접속사이죠.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봤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렸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죠. 그리고 이 문장 속에 역시 himself라고 하는 제귀대명사가 보이네요. 주어가 렘브란트였는데 렘브란트는 남자이다, 그죠? 그래서 대명사로 굳이 바꾸자면 he인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림을 그린 거니까 제기대명사 himself를 쓰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욕심을 부려봅시다. 이때 him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paint가 동사죠. 그리고 이 동사는 누구를 그렸는지, 무엇을 그렸는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himself는 목적어 자리에 있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죠? 생략할 수 없다는 얘기는 강조용법이 아니라 제귀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himself를 보고 제기대명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이고 제기대명사 중에서도 제기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벌써 2학년 수준은 되는 겁니다. He painted around 90 self-portraits in his life. 그는 그렸습니다. 라고 할 때 이때 그는 바로 앞에서 나왔던 렘브란트를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around라고 하는 부사가 보입니다. 전치사 아니라 부사입니다. around가 부사로 쓰이게 되면 대략, 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90점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라는 말이겠죠? In his life. 생애 동안 살면서 대략 90점가량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They show his face from youth to old age. 그것들은 보여줍니다. 그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From to가 또 나왔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뜻이니까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었을 때까지 다양한 자신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ey라고 하는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90점 가까이 되는 그런 초상화를 말하겠죠? Selfies and self-portrait also have differences. 지금까지는 유사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행복한 순간들을 포착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반면 이 셀카로 찍은 사진들과 초상화는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다른 점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봅시다. Taking a selfie is easy. 셀피를 찍는 것은 쉽습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순식간에 사진을 하나 찍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문장 속에 taking의 정체를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방금 이 문장 속에 take라고 하는 동사에 ing가 붙어있는 이 모양. 그러면 해석을 해보니까 셀피를 찍는 것처럼 명사에 가깝게 해석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aking a selfie라고 하는 것이 문장 성분으로는 주어 자리입니다. 주어 자리에 있으면서 명사처럼 해석되는 거니까 볼 것도 없이 이때 taking은 동명사이겠네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거 물어봅시다. 만약에 이 문장을 taking selfies라고 바꿨으면 그러면 이 자리에 비동사는 어떤 것을 써야 될까요? is를 써야 될까요? are를 써야 될까요? 정답은 is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속는 부분입니다. selfies가 복수가 되더라도 어차피 이 문장의 주어는 이거죠.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뒤에 복수의 명사가 나오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a 같은 복수형의 동사는 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We can do it quickly with our camera at any time.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셀카 찍는 것을 말하겠죠?
재빨리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서 하냐면 우리의 핸드폰 카메라를 가지고 할 수 있죠. at any time,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핸드폰을 꺼내기만 하면 언제든지 셀카를 찍을 수 있죠? 역시 이 문장 속에 조동사 can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 조동사 can도 역시 뒤에 있는 동사 do를 도와줄 텐데 가장 흔하게 쓰이는 능력의 의미로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However, 하지만 painting a self-portrait takes some time. 초상화를 그리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이다. 그죠? take some time이라고 할 때 이때 take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는데 take가 정말 뜻이 많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 take가 가지고 있는 뜻이 거의 40가지 이상이 될 겁니다. 그 수많은 뜻들 중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죠. take 바로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오는지를 보면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이 나왔으니까 이때는 시간이 얼마 걸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리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아까 우리 taking a selfie 할 때 이때도 take가 들어있죠. 그럴 때는 셀피를 찍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시간과 함께 쓰이면 시간이 얼마 걸리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자리도 역시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라고 명사처럼 해석되는 거니까 이 덩어리는 동명사이죠. 그렇다면 동명사 덩어리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어는 단수 취급해야죠. 그래서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3인칭이면서 단수인 주어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동사가 take가 아니라 take에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을 썼네요. 이런 것까지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 첫머리에 있는 however 같은 말들은 부사입니다. 부사 중에서도 특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이런 것을 문장부사라고 하고 이 문장부사가 하는 여러 역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앞문장과 뒷문장을 논리적인 관계로 연결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연결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결부사라는 말 대신에 접속부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Also, a self-portrait shows a painter's personal painting style. Also 이런 것도 역시 부사이겠죠? 초상화는 보여줍니다. 화가의 개인적인 페인팅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화가가 어떤 그림 스타일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초상화도 역시 3인칭이고 단수인 주어이죠. 그래서 show에다 s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그림 스타일이라고 할 때 이때 페인팅은 동명사도 아니고 현재 분사도 아니고 이때는 그냥 명사, 그림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앞문장에서 나왔던 페인팅이 동명사인데 왜 여기는 명사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명사랑 동명사를 약간 헷갈려 할 수 있겠습니다. 명사랑 동명사를 구분하려면 여러분들이 동사와 명사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다 라고 하면 동사가 되죠. 반면 그림이라고 하면 명사이죠. 명사의 성질과 동사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림 그리기 이런 느낌이면 동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동사의 느낌도 들어있고 명사의 느낌도 살짝 들어있죠. 그래서 명사와 동명사는 약간 다르다. 방금 여기에 페인팅은 명사 페인팅입니다. To paint the person, a painter needs a model. 한 사람을 그리려면 화가는 모델을 필요로 합니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문장 속에도 반가운 손님이 보이죠? to에다가 부정사가 붙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것을 to 부정사라고 불렀죠? 이 문장에서 주어는 painter입니다. 그리고 needs가 동사이죠? 그리고 모델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할 때 모델은 목적어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온전히 문장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 paint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덩어리입니다. 동사처럼 보이지만 동사는 아닌 준동사이고 그 준동사 중에서도 to가 붙어 있는 to 부정사입니다. 그리고 이 to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의 속성을 가진다고 했는데 방금 이 문장 속에서는 역시 부사처럼 쓰인 것이죠. 그리고 그 부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뜻들 중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부사인지 아닌지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일단 자리를 옮길 수 있는지 그리고 생략할 수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덩어리는 이미 자리를 옮긴 거죠. 원래는 이 뒷자리에 있었던 건데 통째로 문장 앞으로 옮겼습니다. 자리 옮겼죠. 그리고 이 부분을 통째로 지워버려도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부사처럼 쓰인 것이 맞네요. Vincent van Gogh didn't have enough money for a model.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 너무 유명한 화가이죠. 이 사람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델을 위한 충분한 돈이 없었다. 즉 모델료를 지불할 만한 돈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여기 있는 did는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이죠. 이때 조동사는 동사 have를 반대말로 부정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have이고 didn't have니까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장의 시제를 현재 시제로 고치시오라고 한다면 didn't를 doesn't로 바꾸기만 하면 순식간에 이 문장 전체가 현재 시제가 되겠죠?
So he painted himself. 그래서 그는 그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렸습니다. 여기서 he는 앞문장에서 나왔던 빈센트 반 고흐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이 himself는 이제 여러분들은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어인 he가 이 문장 속에서 다시 언급됐으니까 제귀 대명사. 그 중에서도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어서 생략할 수 없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귀용법이라고 부르면 더 완벽합니다. 모델료를 지불할 돈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그렸다 라고 하고 있네요. When he painted his self-portrait, he chose bright colors and applied a lot of paint. 그가 자기의 초상화를 그렸을 때 그는 선택했습니다. 밝은 색깔들을 선택했네요. 그리고 apply 했습니다. 많은 물감들을 apply 했습니다. 여기서 apply라고 하는 동사가 특이하게도 뜻이 참 많습니다. 적용하다, 지원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물감을 적용하다, 지원하다 그럼 좀 이상하죠? 여기서 뜻은 바르다 라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뭔가를 페인트 같은 거를 칠하거나 바르거나 도포하거나 어떤 표면에 묻히는 것을 apply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감 같은 것을 캔버스에 발랐다라는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 속에 when의 이름을 한번 말해볼까요? 이때 when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이죠? 여기까지 말할 수 있으면 중학교 1학년 접속사 중에서도 종속 접속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준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뒤에 있는 이 절이 종속절이고 아무도 붙어있지 않은 이 절이 주절이죠. main clause입니다. 그리고 해석할 때 뭐뭐뭐 할 때로 해석하면 되죠. 자기 초상화를 그렸을 때 그는 밝은 색깔을 사용하고 또 많은 물감을 발랐습니다. 이때 and가 연결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chos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과 그리고 applied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 이 두 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This became his unique style. 이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독특한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We can see it in his other paintings too.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의 독특한 스타일을 볼 수 있다 라는 말이겠죠? 그의 다른 그림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to까지 있으니까 그의 다른 그림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can은 see라는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이고 역시 능력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We can express ourselves with selfies and self-portrait.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능력으로 도와주는 조동사, 우리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셀피 그리고 self-portrait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있는 이 ourselves라고 하는 것도 주어인 we가 한번 다시 나온 거죠. 역시 제기대명사. 그 중에서도 express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어서 을로 해석되죠. 생략할 수 없죠. 그렇다면 제기용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Do you want to try? 당신은 원합니까? 시도해보기를 원합니까? 시험해보기를 원합니까? 당신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말이죠. 이 문장 속에 you가 주어이고 want가 동사이죠. 동사 바로 다음에 동사처럼 생긴 것이 다시 나왔죠. 하지만 이것은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겁니다. 그 준동사 중에서도 이렇게 동사 원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사라고 했고 그 중에서도 to가 붙어 있는 것을 to 부정사라고 했었고 그 중에서도 명사, 형용사, 부사의 쓰임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방금 이 자리에서는 뭐죠?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to 부정사를 보는 순간 이것은 명사처럼 쓰인 to 부정사입니다. 또는 명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입니다. 라고 한 방에 말할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사과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겠죠? 시험해보기 또는 시험해보는 것처럼 명사처럼 해석되죠?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 맞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정말 복습할 게 많죠? 일단 너무 많이 등장했었던 제기대명사는 꼭 한번 복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self를 붙이는 모양이고 복수형일 때는 selves가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보통 주어가 그 문장 속에 목적으로 다시 나올 때 그럴 때 사용하는 특별한 대명사가 제기대명사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기용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강조용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강조용법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생략해도 되는지 없애도 되는지를 보고 생략할 수 있으면 강조용법, 생략할 수 없으면 제기용법으로 보면 되는데 요거는 2학년 문법입니다. 그리고 준동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준동사는 중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할 문법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난 4과에 이어서 준동사 중에서도 오늘 특히 to 부정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to 부정사는 문장 속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것을 지난 4화에서 다뤘고 오늘은 그 중에서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형용사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2학년 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도 정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근데 중학교 1학년에서는 목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고 특히 이 to 부정사 중에서도 부사처럼 쓰이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고 자리를 옮길 수도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to 부정사와 함께 오늘 동명사도 다시 한번 복습을 했다, 그죠?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이런 모양의 동명사이고 명사의 속성과 동사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또 특히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 단수 취급한다라고 하는 특이하고 이상한 문법도 하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접속사 참 많이 나왔죠? and 같은 접속사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특히 절과 절을 연결하는 when이라는 접속사가 몇 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도 참 많이 나왔죠. 그 중에서도 특히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는 능력의 의미로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부사, 문장부사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동사의 모양을 과거형으로 해서 과거 시제로 또 현재형으로 해서 현재 시제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문장 속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문장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복습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빠짐없이 여러분의 것으로 챙기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